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로운 주말입니다. 선생님 오늘 독립협회 관련해서 여러분하고 영상을 한번 찍어서 만나보려고 강의를 제작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아마 처음으로 선생님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게 되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여러분한테 많이 찍어서 제공하려고 하는데 읽고 있는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선생님도 체력적으로 한계도 있고 또 외부 활동으로 바쁘다 보니 이 영상을 많이 찍는 게 좀 한계가 있더군요. 어쨌거나 지난 시간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 겸, 복습 겸 혹은 독립협회를 듣지 않은 친구들 참고할 겸 요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강의를 잘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하기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하나 조언이랄까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선생님이 지난주부터 목요일인가요? 컨디션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피곤하고 좀 목소리의 힘도 좀 더 빠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원과 병행을 해서 굉장히 바쁘잖아요.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유로 또 아프거나 또 일이 있어서 수업을 빠지지 않도록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바로 본론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독립협회를 배울 건데요. 네, 독립협회 하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중 집회가 열렸다라고 하고 그 민중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격의 하나의 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16년에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던 이러한 촛불 집회의 모습이 독립협회에서 출발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독립협회와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 거리는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완용은 여러분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 을사오적이죠? 임금을 대신해서 일본하고 같이 조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하게 하는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국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독립협회하고 관련이 되고요. 거의 제2인자 세력으로서 독립협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당시 상황까지를 볼 때 이 사람이 하나의 외교관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네. 자,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독립문에 글자를 썼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독립문은 우리나라 역사랑 맞물려서 흘러가게 됩니다. 독립문 초기에 이런 모습들이고요. 근대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전기줄 전선도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한 70년대, 60년대 뭐까지 정도가 될까요? 전철이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거의 현대식 군용차 다니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날의 독립문의 모습입니다. 서대문 독립공원이라고 해서 네, 지금도 요 모양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요 돌기둥 이상한 게 두 개가 있네요. 뒤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우는 이 독립협회라고 하는 것은 갑신정변의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갑신정변 배웠잖아요. 네. 갑신정변 때 보면, 네, 요 세 번째 인물,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네, 이 사람이 갑신정변 이후에 미국에 가서 살다가 다시 조선에 돌아와서 뭔가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독립협회에 해당됩니다. 닮았나요? 네, 닮았습니다. 자, 현재 독립문 앞에 보면은 이상한 돌기둥 두 개가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영운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이할 영, 은의 은, 자 써서 청나라 사절단이 올 때 맞이하는 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는 이 영운문을 헐고 그 근처, 그 자리에 독립문을 건설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청으로부터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활동을 한 단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독립협회와 관련해서는 독립문, 그리고 영어문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독립신문,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독립신문. 이 순서상에서 보니까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독립문이 건설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자, 독립문의 크기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긴 한데, 우리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혹시 본 친구 있을까요? 네, 바로 할리우드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네, 파리의 개선문을 모방해서 독립문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다녀왔는데 사실 어디 갔다 왔냐면 여기서 표시되지 않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오송역 통해서 KTX 타고 지하철 타고 독립문역 내려서 여기 네 여기가 체크해 볼까요? 잠깐만요. 네, 네,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는 자리였고요. 여기서 이제 수업 관련, 임시정부 관련해서 뭐 교재를 만들고 뭐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어제 여기 다녀왔고요. 사실 요게 이제 독립문화와 관련이 있죠. 네, 요 독립문은 4번 출구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임시정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여기 서울 독립문역 내려서 임시정부 기념관 갔다 와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육상에서 찍은 인왕산의 모습이고요. 네, 기념관 내에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나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들이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직접 가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3월에 새롭게 개관한 기념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 참고해서 한번 가보면 좋겠네요. 이거 짜증나는 거 아닙니다. 네, 햇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여기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화난 거 아니에요? 자, 독립협회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독립협회. 네. 네, 독립협회는 왜 만들어졌냐? 네, 아간 파천 이후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우종 임금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내정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주변 서양 국가들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주 국권을 갖고 스스로 국가를 통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민중들의 여론을 결집해보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네,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열강의 이권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최애국 대우에 따라서 너 저 나라랑 조약을 한 것 중에 유리한 거 있지? 그거 우리 나라한테도 똑같이 적용해줘 라고 요구하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뭐 A나라, B나라, C나라, G나라 모든 나라한테 네, 경제적 권리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겁니다. 자,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는요, 네, 서재필, 갑신정변의 주역이었습니다.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참여하는 구성을 보면 후반에는 소수였어요. 네, 지식인, 똑똑한 사람들 위주였는데 이게 협회 활동, 단체 활동을 하려고 하면 결국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일부 회원비를 내면 누구나 독립협회 활동을 할 수 있게 여지를 열어두었기 때문에 거대한 조직으로 변화하게 될 겁니다. 네, 독립협회의 목표는 자주 독립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이전에 배웠던 1884년의 갑신정변과 유사합니다.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건 청의 간섭에 벗어나서 진기업화 세력들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정변을 일으켰던 것이죠. 네,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갑신정변의 주역이기 때문에 목표가 연결된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보고요. 네,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 세 개의 내용으로 나눠서 네, 독립협회의 목표를 정리해보고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자세한, 네, 간결한 독립협회 활동의 목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우리는 지금 근대화 과정 속에서 네, 여러 세력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독립협회도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네, 독립신문 발간했고요. 독립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플러스 한다면 독립문 건립까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활동의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네,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를 간행한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나 조직이면 그 단체나 그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역들이 시처럼 달마다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출간을 하죠. 네, 그런 형태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독립협회하고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토론회, 뭐 민중 집회, 뭐 촛불 집회처럼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 보세요. 네, 토론회를 굉장히 자주 열게 되는데요. 이 토론회의 내용은 계몽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몽이란 무지몽매한 거, 바보인 상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를 치우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중2 때요. 그 시민혁명 하면서 시민혁명이 계몽주의가 영향을 주었다라고 했잖아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 시민들이 왕정이 통치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자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독립협회가 계몽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토론의 내용 자체가 네, 교육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대부분 뭐 서구식 교육 끌어들여 와서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산업개발, 서구식 공장 만들자는 이야기. 그리고 이성적인 과학적인 지식이 좀 발달되었기 때문에 미신을 타파하자라고 하는 내용도 토론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또한 토론회의 모습들을 봤을 때 정치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러시아로 대표되는 서구 열강의 간섭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네, 러시아로 대표되는 여러 국가들이 조선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특히 이제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는 의회에 준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나라를 통치합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의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고요. 우리 요거 뒤에서 알아볼 겁니다. 요걸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관으로 부르게 됩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중추원.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가려졌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음, 뭐 의회를 설립하자 뭐 이런 거 정치적 성격 갖고 있는 거고요. 뭐 또가 뭐가 있을까요? 뭐 교육에 대한 거, 네, 여기서 계몽적인 부분의 내용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영향, 네, 민중 계몽, 네, 무지몽매한 민중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 우리도 좀 뭐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구나.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고요. 네, 정치 의식도 신장되면서 뭐 피고 뭐라고 합니까? 범죄자에 대한 인권 뭐 이런 것도 조금 뭐 법조항이나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네, 결과적으로 민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민족적인 단체로 변화한다. 뭐 이것은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원래 구성원 자체가 소수 지식인에 해당됐다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하고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활동을 보면요. 네, 러시아의 내정 간섭을 적극적으로 비판합니다. 그 이유는 아감 파천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아간 파천이죠. 아간 파천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러시아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러시아 군사 교관을 두지 말자. 러시아가 재정 고문을 파견하려고 하는데 이거 저지시키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이권 요구에 대해서 저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특히 러시아는 우리나라에서 삼림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너네 미국한테 금강 채굴권 줬잖아.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거에 준하는 삼림 채굴권을 줘. 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죠.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제재를 하지 못합니다만 여론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러시아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겠고요. 네, 구국 운동 상소문을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임금한테 바치는 상소문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길 바라고요. 넘어갑니다. 선생님. 네,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토론회의 이름이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토론회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름의 성격이 보여지고 있겠네요. 네, 최초의 근대적 민중 집회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유민권운동, 네. 민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건데, 네. 법률적인 이야기,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 언론 출패,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민권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독립협회가 이야기를 하고 있겠고요. 네, 국민 참정권 운동. 사실 맥락이 비슷해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에서는요, 계속해서 활동 이어나가서 보겠습니다. 네, 관민공동회가 개최되는데요. 자, 여러분은 이 내용 보면서 만민공동회랑 약간 헷갈릴 것 같습니다. 네, 만민공동회랑 뭐가 다를까요? 미음자입니다, 이거. 만민공동회랑 뭐가 다를까요? 네, 한자가 붙은 게 다르죠? 만민공동회라고 하면 일반적인 대중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많은 대중들이 여기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부 관료들도 네, 만민공동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규모나 뭔가 성격 자체가 더 커진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기존에 학생, 시민, 대중들이 참여하고 있던 토론회를 만민공동회라고 한다면 이제는 네, 정부 관료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더 성격이 넓어진다, 커진다. 네, 관자가 붙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관민공동회에서는 네, 독립협회 요구사항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대화 개혁 주체들마다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개혁의 문서 이름을 잘 기억을 해 두어야 하겠는데요. 네, 독립협회 하면 여러분 헌의 6조를 기억해 두면 됩니다. 독립협회가 고종에게 바치는 6가지 개혁안을 헌의 6조라고 합니다. 네, 고종이 이때 허락을 해 줬습니다. 네, 뒤에서 헌의 6조의 내용 일부를 확인을 해 볼게요. 네, 헌의 6조 내용 우리 교과서에 5개 정도 실려 있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밑줄 그으면서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자. 네, 자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겠고요. 특히 러시아를 배척하려고 노력을 했죠. 네, 중추원, 이거 의회에 준하는 기관입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거고요. 네, 탁지부라고 하는 기관에서 국가의 모든 돈을 관리하자라고 하는 내용까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내용들은 네, 자유민권운동, 국민참정권운동의 내용으로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무시받았던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민중들의 입장을 조금 높여서 대우를 해주려고 하는 성격들이 보이고 있겠네요. 자, 우리 교과서에 만민공동회에 대해서 장작 집회다, 한국 민주주의의 원형이다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만민공동회에 백정, 성춘도 참여해서 자기의 의견을 밝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자주 보이거든요.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은 도살업에 종사합니다. 이들은 이들 자녀가 초등학교, 소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빨간 점을 찍어서 차별을 했대요. 아무래도 도살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거의 천인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사실 1894년 가부개혁 이후 신분제도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 존재했던 것이죠. 자, 어쨌거나 사회적인 차별을 갖고 현시받고 있는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도 요 독립협회에서 뭔가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대중들이 독립협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백정 성춘의 연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활동 마무리 계속 해볼게요. 많이 왔어요. 네, 헌해 6조가 실현되는 것이 좌절됐습니다. 네, 높은 관료들이 야, 독립협회 보니까 뭔가 수상해. 임금님, 저 독립협회 활동 허락해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독립협회가 결국 해산되면서 활동이 이어나가지 못하였는데요. 사실 이거 모함입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내용 보면 황제권을 공고히 하자라고 해서 황제의 존중 아래에 얘네들이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높은 관료들 입장에서는 쟤네 약간 수상해. 임금 빼놓고 자기 멋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추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협회에서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해 나갑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겠는데요. 이게 오늘날의 의회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관선 의원 25명을 두고 민선 의원 25명을 두는데 왜 오늘날의 국회랑 유사하다라고 표현하냐면 관선은요, 정부 관료를 그냥 임명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 25명 두는 거예요. 네, 요거는 오늘날의 국회의 비례대표랑 유사합니다. 당에서 여러 번 국회의원이 돼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당의 임명 아래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둡니다. 그걸 비례대표라고 합니다. 그런 느낌이 관선 의원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로서 투표, 선거를 통해 당선된 25명의 의원을 두는 것을 민선의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민선의원하고 연결해 보면 됩니다. 어쨌거나 50명에 달하는 의회와 같은 기관을 독립협회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의회가 대표적으로 법률 제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처원이 의회에 준하는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네, 독립협회는 결국 망해버리는데 독립협회 봐라. 이거 왕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정치제도 바꿔서 통치하려고 한다. 서재표 봐라. 과거 갑신정변의 주역 아니냐. 이거 약간 수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공화정 자체가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높은 관료들 입장에 충분히 서재필이나 여기서 활동하는 높은 관료들, 따로 뭐 이렇게 독립협회 쪽에 라인을 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통령이 돼서, 국민 대표가 돼서 그걸 통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한 거죠. 사실 이들은 입헌군주제를 지향했죠. 그러니까 왕을 그대로 두되 정치 체제를 서양식 근대 의회식으로 이제 바꾸려고 한 것인데 좀 의도가 잘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실 입장에서 상인들을 지원해 줬어요. 어용상인이라고 하는데, 자, 그들의 하나의 집단을 황국협회라고 해요. 황실의 비호, 황실의 지원을 받으면서 세력을 키워나간 상인 집단을 황국협회라고 하는데, 이 황국협회가 독립협회가 뭔가 집회를 토론회를 하고 있을 때 여기 가서 이제 깽판을 칩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 정부 입장, 임금 입장에서는 야, 이거 깽판 여기 질서가 막 문란해지고 엉망진창이 됐다. 이거 이제 수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군대 보내서 진압을 하고요. 그것을 명목으로 해서 독립협회 활동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이 게임 오버, 이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독립협회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볼게요. 의 및 한계 한번 다뤄보면요. 네, 국민을 전반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전반적으로 사회를 서양식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자주 국권을 확립하고, 네, 자주적인 그 목표를 갖고 있었잖아요. 국민의 자유민권을 신장하려고 노력을 했다. 나아가서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뭐 있어 보이는 내용들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공화정을 지향한 게 아니라 임금을 두 대 헌법에 따라 통제하는 입헌군주제를 실시하려고 했고 또 서양식 의회를 만들려고 한 게 그존의 세력 이존의 세력들하고는 완전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 보도록 하고요. 한계는 러시아만 견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일본,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배척적이진 못했습니다. 다른 국가한테는 호의적인데 러시아만 배척하려고 했고요. 이미 청일전쟁에서 힘이 빠진
청나라의 잔재도 없애버리려고 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영업문을 헐어버리는 거죠. 이미 조선 내에서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의 힘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냥 헐의 의식이든 자주적인 목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업문 없애버린 거고요. 네, 이런 단점도 아쉬운 측면도 독립협회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학습지 한번 정리해 보고요. 네, 일시정지 활용해서 한번 적어 보세요. 의의 및 한계는 방금 다루었기 때문에 교과서나 방금 화면 일시정지 이용해서 여러분이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 볼 건데요. 이것도 일시정지 활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 보면 되겠고요. 14번 문제는 굉장히 쉽고요. 30분 문제가 좀 지저분한데 요즘에 출제 경향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이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풉니다. 네. 독립문, 뭐 토론, 독립방, 뭐 토론, 러시아, 의회 설립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네, 독립협회 여러분이 골라내면 되고요. 우리 독립협회의 가장 기본적인 거 골라낸 다음에 떠오르는 거 그냥 쭉 얘기해 볼게요. 독립신문, 독립문, 만민공동회, 뭐 반민공동회,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네, 정답 3번 바로 나올 것 같고요. 네, 30번의 문제가 좀 헷갈리는데, 요거 박정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정량. 박정량은 독립협회에 참여했던 관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5번으로 골라내면 되고요. 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박정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하고 관련해서 외교관으로 활동했고요. 네, 독립투표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네, 관민공동회랑 연결되는 겁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정리해 본다면 독립협회의 토론회 개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독립협회의 요구사항은 헌의 6조로 정리되었으며 최근에 워낙 독립협회가 쉽기도 하고 출제가 다양하게 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더 어렵게 내는 측면도 있는 거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독립협회 이제 다 왔네요. 네, 정리 한번 해본다면 독립협회 반드시 요건 기억하자라고 할 겁니다. 소집계획, 만민공동회, 헌의 6조, 네, 헌의 6조랑은 뭐하고 연결하면 될까요? 네, 네, 만민공동회 이렇게 연결해 보면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순서상에서 네, 이런 내용 속에서 독립협회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근대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순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 워낙 헷갈리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하나 더 남았죠. 대한제국까지 가야지 근대화 개혁의 주체들 대부분 정리가 될 건데 마우스가 잠깐만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했잖아요. 여기까지. 그쵸? 그래서 신정변하고 개혁정강 14개조, 동학농민운동하고 해정개혁안, 가부 2차 때 홍범 14조, 독립협회 때 헌의 6조. 이렇게 명칭들을 기억을 해두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밑줄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재정 1원화가 네. 여긴 특지함은, 여긴 뭐 특지부, 뭐 이런 식으로 명칭 좀 바뀌어나가면서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주요 특징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문서가 나와, 얘들아. 문서가 나오는데 그 문서가 어떤 개혁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독립협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하고 처음 이제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 내용이라서 열심히 여러분이 들었을지,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을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자, 선생님 오늘도 수업을 해보니까 뭐 주말이기도 하고, 여전히 목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목이 좀 끊기기도 하고 좀 아쉬운 측면이 많이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놓으면 여러분이 일시 정지를 하든 뭐 재반복을 해보든 좀 활용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서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영상을 찍어 봤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